이번 리뷰에선 탐론 35-150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렌즈는 작년 말쯤에 발매된 이후로 수급이 좀 불안정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유저들이 쓰고 있는 렌즈는 아니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렌즈가 여행에는 정말 찰떡이죠. 여행용으로 이렇게 또 좋은 게 있나 싶습니다. 35에서 150mm를 f2에서 2.8로 커버를 하고 있고, 탐론 f2 마운트에선 보기 드문 구경이죠. 82mm의 대구경으로 고화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. 영상이든 사진이든 고화질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. 그리고 3개의 커스텀 버튼을 이용하여서 영상 촬영에서 무척 편리하게 단축키를 넣어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저처럼 혼자서 찍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. 그리고 제가 A7C를 주로 영상에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MF, AF 전환 버튼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 탐론에선 넣어주지 않았죠. 드디어 탐론 35-150부터는 AF, MF 전환 버튼도 있습니다. 그리고 커스텀도 동시에 발매한 2875G2에 비해서 3가지나 있고, 펑션 버튼도 3개나 있죠. 그리고 이렇게 USB-C 단자가 있습니다. 이 단자로 컴퓨터와 연결해갖고 탐론 유틸리티로 렌즈의 펑션을 알맞게 커스텀 하시면 됩니다. 이 렌즈의 장점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.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행사진에 있어서 최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역시나 그 화각 35부터 150mm까지의 화각이고, 무려 f2부터 이렇게 2.8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계통에는 28-200이라는 걸출한 렌즈가 있지만 조리개가 다소 아쉽거나 인물 사진을 찍거나 얕은 심도를 얻어야 할 때 다소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저조도일 때도 역시 조금 아쉽죠. 하지만 탐론 35-150은 이게 대구경 렌즈로 빠른 조리개를 탑재하여 얕은 심도와 동시에 고화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탐론의 독자적 규격 AF 구동 모터죠. VXD를 탑재하여 무척 빠르고 정확한 AF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여행사진에서도 AF가 빨라서 나쁠 건 없습니다. 무조건 빨라야 좋은 거죠. 그렇다면 이 렌즈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언박스와 둘러보기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도 구하기 좀 힘든 렌즈죠. 저도 겨우겨우 구하긴 했습니다만, 탐론 35-150 f2 f2.8 di3 VXD 언박스입니다. 제주도에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찍어 왔는데 언박스는 이렇게 라이트 박스에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새로 추가를 합니다. 박스는 좀 많이 커요. 물론 150, 500만큼 크진 않은데 35-150이 덩치가 꽤 큰 렌즈인 관계로 28-200이나 2875G2보다는 박스가 훨씬 큽니다. 디자인은 탐론의 전형적인 f2 마운트 렌즈 박스 디자인이라 특별하게 이야기할 건 없어 보입니다. 바로 언박스에 들어갑니다. 설명서, 그리고 또 렌즈 설명서, 오너 매뉴얼, 그리고 안전하게 탐론 렌즈를 쓰자 이런 거네요. 안 보는 거니까 빼두도록 하겠습니다. 두근두근한 순간이죠. 박스가 더 이상 볼 게 없는 관계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요새는 좀 많이 실용적인 게, 예전에는 카탈로그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었지만 지금은 딱 이렇게 렌즈와 필요한 것들만 들어있습니다. 탐론 35-150입니다.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엄청나게 쓴 관계로 새거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. 아까 제주도 영상을 먼저 보셨겠지만 겹치는 내용이 다소 있긴 하겠지만 언박스고 렌즈 사양을 설명해야 되는 파트인 관계로 중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탐론 35-150부터 렌즈 뒷캡이 바뀌었습니다. 얇은 캡으로 바뀌었어요. 원래는 탐론 렌즈 뒷캡이 되게 두꺼웠었는데, 그거 외에는 2세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. G2부터니까 재질의 변화와 디자인의 변화가 생겼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USB-C를 통한 탐론 유틸리티를 가동할 수 있다가 된 거죠. 간단하게 스펙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표만 봐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탐론 35-150 35mm일 때 f2이고 150mm까지 f2.8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. 35mm부터 150mm까지의 f값의 변화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필터 구경은 82mm, 길이는 158mm, 무게는 1.165kg입니다. 조리개 날수는 9매, 최단 촬영 거리는 탐론 2875G2보다 좀 깁니다. 그래도 줌 레인지를 생각하면 탐론답게 짧게 가지고 간다고 볼 수 있는데 35mm에서 0.33m, 그리고 150mm에서 0.85m입니다. 35mm에서도 짧지만 150mm에서 굉장히 짧죠. 0.85m라니 들이대고 찍는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. 대략적인 스펙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, 이제 제품의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제주도에서도 언급했던 요 AF, MF 전환 레버가 생겼고, 커스텀 1,
2, 3 레버가 생겼습니다. 이 커스텀은 하나, 둘, 세 개의 펑션 버튼과 연동이 되며 펑션 버튼과 조합을 할 수 있긴 한데 한 커스텀의 한 펑션입니다. 여러 개를 동시에 조합은 안 돼요. 예를 들면 여기에다 커스텀 1을 넣고 여기다 커스텀 2를 넣고 여기다 커스텀 3을 넣는다는 안 됩니다. 그냥 1, 2, 3을 하는 거고 그냥 버튼이 이렇게 하나, 둘, 세 개가 달려 있는 거죠. 그럼 버튼이 왜 세 개나 달려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가지실 텐데 렌즈를 쓰다 보면 이렇게 쥐죠. 이렇게 쥐면 쪽으로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세로로 꺾었을 때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세로로 꺾었을 때 이렇게 누를 수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 각도, 세 가지 각도에서 빠르게 펑션 버튼을 누를 수 있게 설계한 듯 합니다.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렌즈에 대해서 제가 써보고 웃긴 점은 탐론치고는 굉장히 큰 렌즈인데 타사에서 만들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컸을 것 같습니다. 탐론이라서 조리개 값과 크기를 최대한 맞춰서 억제한 게 이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니고 f2로 커버되는 화각대를 좀 더 넓혔다면 82가 아니라 95, 렌즈 무게도 한 1.5kg 정도 나왔겠죠. 여기서 더 크고 무거워지면 쓰기가 불편해서 오히려 안 팔리는 렌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예를 들자면 예전에 아주 예전에 나온 탐론 2805 f2.8짜리 렌즈가 있습니다. 그 렌즈 굉장히 팩상으로는 좋은데 많이 소프트했죠. 필름 시절임에도 불구하고. 다만 28부터 105를 f2.8로 커버하는 괴물 같은 렌즈였습니다. 얘도 미러리스 시대에 발맞춰서 최신 설계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크고 무겁고 비싸면 안 팔리죠. 지금도 비싸다고 막 하시는데. 그리고 또 여담이 하나 느는데 탐론을 썬포토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썬포토에서 매기는 이 탐론 렌즈의 가격은 미국 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. 환율이 오르고 있고 특히나 예판 가격은 미국 판매 가격하고 비슷했습니다. 세금도 안 붙는 미국 판매 가격과 비슷할 정도면 사실 괜찮은 건데 워낙에 수요가 없고 여러모로 까고 보자는 썬포토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는 듯 합니다. 특히 루머 빼돌린다는 둥. 아니 물건을 팔면 되지 뭘 빼돌립니까?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탐론에서 그런 거 관리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? 여튼 둘러보기는 여기까지 하고 카메라 바디와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탐론 35 150과 결합을 하게 될 바디는 나름대로 소니의 신상인 알파7 마크4입니다. 저는 여행이나 일상에서 이 렌즈들을 썼기 때문에 알파7C에 마운트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무게중심이 잘 맞지 않아서 쓰기 좀 힘들었습니다. 가볍긴 한데 그걸 상쇄하는 이 무게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? A7C는 여러모로 마성의 카메라인 듯 합니다. 탐론 35 150은 간이 방진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실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C포트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이거 방수라고 합니다. 이 부분은 그냥 블로우로 불어줘도 꽤 먼지가 빠지고 물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합니다. 물론 물 들어가서 좋을 건 없겠지만요. 핸드폰 정도의 생활 방수는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쓰셔도 될 듯 합니다. 다행히 이렇게 알파7 시리즈와는 좀 괜찮게 궁합이 잘 맞습니다. 알파7C는 정말 아니었어요. 이렇게 잡을 수가 없고 왼손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며 오른손을 쥐고 있는 이 손아귀가 아파집니다. 좀 많이 쓰다 보면. 이렇게 4세대 바디들은 그립부가 깊어서 이렇게 쥐었을 때 장시간 써도 좀 덜 아프죠. 세로 그립이 없어도 괜찮은 느낌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둘러보기까지 했으니까 이 렌즈로 여행사진을 찍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여행사진에 있어서 탐론 35 15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제가 리뷰를 할 때 몇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프리뷰, 두 번째는 각 렌즈의 특징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여행사진에 있어서 이 렌즈는 어떨까, 인물사진에 있어서 이 렌즈는 어떨까 이렇게 리뷰를 하고 그 다음이 토탈 리뷰입니다. 유튜브로 하는 리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프리뷰와 여행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지금 또 이제 한창 여행철이기도 하고요. 이 35 150이 여행에서의 장점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로 그 35mm부터 150mm까지 커버하는 넓은 화각 렌즈 하나로 이렇게 넓게 커버한다는 건 무척 편리한 일이죠.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건 무척 좋은 일입니다. 150mm까지의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HDMI 레코더가 고장이 나서 16대 9로 크롭이 됐기 때문에 위아래가 조금씩 더 나오긴 합니다.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. 현재는 35mm입니다. 이게 150mm입니다. 다시 35mm입니다. 그리고 35 150이지만 F2에서 2.8까지의 대구경 조리개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. 빠른 조리개를 탑재하면 그만큼 광량을 확보할 수도 있고 심도를 얕게 찍을 수 있어서 심도를 조절해서 찍는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꽤 유리합니다. 여행 사진이라고 무조건 조리개를 팍팍 조여서 찍을 필요는 없으니까요.
이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렌즈가 좀 묵직합니다. 무거워요. 1kg가 넘죠.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렌즈를 가변조리개로 만든 이유도 그렇고, 탐론이 렌즈를 제작함에 있어서 그 자사의 철학이 적당한 크기, 적당한 무게, 좋은 화질, 그리고 저렴한 가격, 그러니까 최대한 합리에 중점을 두는 듯 합니다. 탐론 3호 150은 어찌 보면 이렇게 크고 묵직하기 때문에 그 합리에 어긋나는 듯 하지만,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합리적이죠. 이 렌즈를 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, 그렇게 되면 비쌌을 거고, 그렇게 되면 더 무거웠을 거고, 안 팔렸을 수도 있죠. 그렇게 되면 지금이야 뭐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고 수율이 안 나오니까 구하기도 힘들지만, 제대로 팔리기 시작했다면 어느 정도의 렌즈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많이 팔 수 없는 렌즈를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 이 1kg가 넘는 무게는 제가 생각했었을 땐 최대한 억제해서 그나마 가벼운 편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, 하지만 실제로 들고 있으면 무겁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들고 리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무겁진 않아도 장시간 들고 있으면 좀 뻐근한 느낌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탐론 3호 150이 여행사진에 있어서 좋은 점은 방진방적에 있습니다. 방진방적이 꼭 악천후에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, 지금 꽃가루와 좀 있으면 소나무에 가득 머물고 있는 송화가루가 엄청나게 날아다닐 겁니다. 방진방적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렌즈에 그런 가루들, 이물질이 들어가기 딱 좋죠. 날씨가 안 좋을 때 찍어둔 영상을 보겠습니다. 왜 방진방적이 좋은지.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 제주도의 한 남쪽 마을에 있습니다. 지금 방금 전까지 비바람이 엄청나게 불었고요. 3호 150 렌즈를 가지고 여행을 왔는데 지금 계속 바람이 붑니다. 더군다나 바람만 부는 게 아니고 비도 계속 와서 지금까지 비를 맞고 촬영을 하고 렌즈를 닦고 다시 찍고 닦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많이 못 갔지만 그래도 여행을 간다면 3호 150을 꼭 챙깁니다. 이거 아니면 28 200인데 3호 150은 28 200에 비해서 좀 크죠? 무겁기도 하고, 그래서 핸들링 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한 손으로는 카메라를 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성인 남성의 근력이라면 무거워서 못 쓰겠다, 그 정도는 아닌 거죠. 그래도 어쨌든 여행용으로 가볍게 나온 28 200보다는 무겁습니다. 하지만 3호 150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. 렌즈 하나로 다 끝낼 수 있고, 무엇보다 저도도 상황에서 삼각대가 없이 저 ISO로 촬영할 수 있다든지 심도를 얕게 해서 촬영하고 싶을 때 꽤 유리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3호 150이 28 200보다의 장점은 화질이 좋다는 데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무거운 거기도 합니다. 그래도 뭐 이렇게 조합을 해서 A7C와 결합을 하면 다행히 2kg는 넘지 않기 때문에 옛날 DSLR 시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. 이 렌즈를 여행에서 자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비바람이 불 때 렌즈가 비를 맞아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방진방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디까지나 간이 방진방적이지 이게 막 엄청나게 방진방적이 잘 돼서 폭우가 내리는데 나는 맞으면서 찍어야겠다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방진방적이 꼭 비가 왔을 때만 쓸모가 있는 건 아닌 게, 저 지평선을 보시면 렌즈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지평선을 보시면 이렇게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있죠.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러면 포말이 엄청나게 날아옵니다. 이게 지금 내가 비가 오는 건지 안개가 낀 건지 모를 정도로 비가 오고 포말이 날아오는데, 이때 렌즈에 방진방적이 안 돼 있으면 지금은 몰라도 조금 쓰다 보면 바닷물로 인해서 부식이 돼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. 방진방적이 잘 된다는 건 물론 A7C가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적어도 렌즈가 더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눈 비를 맞아도 혹은 저 파도의 포말을 맞아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안 맞는 거겠죠. 그렇다면 방진방적에 주의를 하면서 3호 150으로 샘플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엔 VXD 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탐론의 독자 규격인 VXD 모터는 리니어 모터를 사용하여 AF를 빠르고 정확하게 잡는다는 데 있습니다. 확실히 이 VXD 모터가 들어간 탐론 70 180 이후부터는 AF 속도, 정밀도 뭐 하나 빠질 게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. 서드파티라고 폄하당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, 네이티브 렌즈의 경우는 한 뭐 3, 4개씩 집어넣고 막 빵빵하게 넣고 가격을 올리겠지만, 탐론이 그렇게 해서 가격을 올리면 안 팔리죠. 지금 당장 3호 150도 비싸다고 난리인데 저는 이게 적당한 가격이라고 봅니다만, 탐론의 VXD 모터 설명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, 제가 탐론 3호 150으로 사진을 찍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뭐 연사도 아니고 평범하게 찍는 사진이지만 AF 속도라던가 렌즈 퍼포먼스 정도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
리뷰는 잘 보셨나요? 여행 사진으로 보는 탐론 35 150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원래 토탈 리뷰를 할까 했었는데 토탈을 하려면 제가 아직 준비한 게 좀 부족하기도 하고 유튜브로 리뷰를 만들어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확한 플로우가 잡히지 않아서 다음번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. 이게 좀 쌓이면 알파 1이나 알파 7 마크 4로 사용하는 탐론 35 150 리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렌즈 VXD 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AF가 상당히 빨라요. 그런 퍼포먼스까지 다 종합을 해서 리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